역도제도 통일간미역대 국도지도 통일간미역대 역도제도 예, 지도 관련 학회에 와서 좀 생뚱맞게 연변 조선족 음식 문화를 발표하게 된 정연학입니다. 사실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은 사실 그 함경도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백두산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조금 억지로 우겨봅니다. 예, 요 연변 그 조선족 자치주고요. 아마 중국 내 자치주 중에 연변 조선족이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 백두산을 갈 때 보면 연변의 그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통화 지역으로 가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요거 연변 지역의 그 모습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연변은 옥수수 그리고 이런 감자가 많이 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만주 지역이 그 콩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된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한국에서 이주해 갔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생활문화, 이런 디딜방아로 떡방아 찍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95년부터 한 2015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동북 삼성의 조선족 마을을 조사 다니면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예,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세계에서 유일한 조선민족 자치주입니다. 근데 대개 이제 우리와 문화 이주해서 하다 보니까 뭐 조선족의 아리랑이 뭐 중국의 문화재가 됐네, 뭐 세계 유네스코가 됐네, 그러면 펄펄 끓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우리 건데 중국이 했냐고,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화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2010년에는 한 229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가면 대부분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어떤 생계벌이를 위해서 집들이 보통 가족 중 한 명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부부가 다 비어 있거나 할머니 밑에 자라거나 이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많이 온 이유가 고향이 함경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연변 지역에서는 북도치라는 말이 있고 남도치라는 말이 있는데, 고향이 남쪽인 사람은 남도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992년에 한중 수교가 맺어서 초창기에 이제 한국에 와서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상당수 많이 돌아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당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향이 북한인 북도치다 보니까 또 함경도 사람 출신이다 보니까 늦게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늘 이제 음식 이야기를 좀 하는데, 이 연변 조선족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 설에 뭐 이렇게 떡국보다 이렇게 만두를 많이 먹는 그런 문화가 좀 있고, 그리고 감자랑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을 밭작물을 이렇게 주식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중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한족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뭐 볶은 음식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연변 조선족의 음식 문화도 상당히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이 한국의 의례 음식, 이런 뭐 통가의례라든지 뭐 제사 관련 음식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이 연변 지역은 김장김치 이런 거 할 때 젓갈을 거의 넣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한국에서 가져간 뭐 새우젓이라든지 이런 젓갈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문화의 특징을 보면 뭐 우리랑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밥, 김치, 된장국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연변에 갔어도 여전히 제가 95년도에 볼 때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반찬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이밥인데, 이밥이 그쪽에서는 쌀밥입니다. 아마 경상도 지역에서 쌀밥을 나타내는 그런 사투리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 한동안은 하여튼 1957년 이렇게 수전이 개발되고 농토가 넓어지기 전까지는 이 쌀밥은, 이 밥은 명절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1957년 이후에는 거기에 많은 지역에 그 논농사 지역이 확보되면서 그 이후로는 쌀이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쌀이 이렇게 밑에서 보면 양자강 남쪽에서부터 북방까지 이렇게 나는데,
중간에 무슨 그 하북성이니 산동성이 이런 데는 뭐 과거에 뭐 황하강 범나무에서 농사도 밥벼 이런 걸 심었지만 지금 거의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자강을 중심한 지역과 이 조선족들이 개발한 이런 수전 논농사 지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 쌀값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비싼데 이 조선 동포들이 만드는 그런 쌀이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기장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작물인데 지금은 이제 예쁜 사랑에게 기장밥을 해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시절에 이 기장밥을 먹으면 속이 단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곡들이나 뭐 기장 뭐 그 나중에 냉면도 뭐 메밀 이런 것들을 이 연변 지역에서 많이 심었던 이유는 날씨가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 옥수수, 메밀, 기장 이런 것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잘못 배워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양분이 없고 뭐 화전 지역에서 했네 이러는데 실제로는 일조량이 너무 없어서 추운 곳에서 잘 자라는 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논토에 보면 논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옥수수들 이렇게 고려 시대 때 부경이라고 하는 그 밑에는 이렇게 쥐들이 올라갈까봐 위에다가 창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그 옥수수들을 재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밥이 쌀이 구하다 보니까 그 혼합밥들이 좀 있는데 좁쌀과 이렇게 쌀밥을 섞은 뭐 상반이라든지 뭐 새아리밥 얘는 또 쌀이랑 좁쌀, 팥을 섞어 지은 밥입니다. 그래서 감자 들어가면 감자밥이고 그리고 옥수수가 들어간 거는 그냥 옥시밥. 그쪽에서는 옥수수를 옥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에 이렇게 또 넣어서 하는 그런 요리 또 가지밥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지밥은 그 중국 한족의 그 가지볶음 요리를 조금 응용을 해서 만든 밥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장김치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도 뭐 김장이 농사의 뭐 절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긴 겨울철을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반찬이 뭐 많지 않으니까 김장김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연변 지역은 이 위도상 우리보다 더 높기 때문에 추위가 아주 깁니다. 그래서 이 김장김치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소금과 고춧가루도 많이 섞지 않습니다. 젓갈도 섞지 않지만 이 움집이라고 하는 그 땅 속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산촌에서 먹는 백김치 막 이렇게 담백하고 이런 맛들 감칠맛이 나는 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연변 김치인데 이렇게 보시면 고춧가루 이렇게 젓갈을 좀 넣지 않으면서 하얗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연변 가서 먹으면 이렇게 이게 김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도 많이 썰어서 먹는데 이 연변 조선족들이 많이 먹는 게 날로 된 그런 생채를 많이 이렇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를 썬 생김치입니다. 그리고 뭐 총각김치라든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변의 음식문화장의 독특한 김치가 영채라고 하는 김치입니다. 얘는 그 산갓을 그곳에서는 영채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뜻한 곳에 펴놓고서 그 위에 두꺼운 이렇게 천을 덮어서 이틀가량 두면 이 산갓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하여튼. 근데 이거를 씻은 다음에 소금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랑 뭐 마늘, 뭐 파 이런 거 섞어서 버무려 먹습니다. 하여튼. 특히 이거는 그 함경도 명천, 그 뭐 명태의 고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함경도의 동해안에 그 접해진 그런 지역에서 많이 담가 먹는 음식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90년대 이제 수교 이후에 이 조선족들도 이제 한국의 영향을 받아서 뭐 액젓이라든지 이런 젓갈을 사용하는 집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움에 보관하는데 이 움집은 겨울에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땅이 다시 녹고 막 이러면 물이 차 올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집 모습인데 이렇게 생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관도 하기도 감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통해서 위아래로 올라오고 바깥에서 보면 마치 이렇게 무덤처럼 봉우리가 있고 요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닫고 열고 하면서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감자는 많이 이렇게 하는데 썩어도 먹을 수 있는 게 감자이기 때문에 감자를 이용한 그런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김장김치는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입동 전에 이제 많이 담궜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연기시가 이 10월 달이 되면은 그 김장김치를 나르는 그런 그 트럭들로 이런 막 직원들도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선족 그 가정의 가가오에 배달하는 그런 트럭들이 아마 장관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연변 지역도 이제 가보시면 물론 시골은 아직 뭐 덜합니다만 점차 이렇게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걸 설치가 할 수가 없어서 뭐 김치도 뭐 이렇게 담그지도 않고 그때 이렇게 사 먹는 농가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철에 따라서 먹는 그런 김치들, 그건 우리랑 비슷하고요. 예, 이런 음식도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김치라든지 뭐 풋배추김치라든지 뭐 마늘종 볶음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 아시는 이제 고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향채라고 하는데 사실 조선족 가운데 향채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빈대 냄새 난다고 잘 먹지 않는데 저도 처음에 92년도에 중국 갔을 때 처음에 고생했던 게 이 고수입니다. 이게 저는 고향이 경기도인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속에 아주 좀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럴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 향채 냄새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이런 씨를 갖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 연변 지역의 특징이 사과랑 이런 배 과일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김치 이런 거를 넣는데, 근데 이걸 많이 넣으면은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른 양념보다는 조금 넣는다고 합니다. 예, 그런 생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오이, 가지, 뭐 도라지, 또 산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더덕이라든지 고사리 이런 것들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그 울산 대학에서 장제촌이라는 마을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주민들이, 조선족 주민들이 식사를 뭐를 할까 이렇게 봤더니 아침에는 가지무침, 오이김치, 점심에도 가지채, 저녁에는 오이냉채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몇 끼마다 생채가 밥상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채들이 나오고 이렇게 있고, 밥은 지금 조밥 이런 형태로 올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뭐 예절 이거는 우리랑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함경도 지역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부엌과 방 사이에 그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주인들이 부엌을 바라보고서, 그럼 부엌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문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손님들을 이렇게 마주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장제촌 마을 이렇게 가시면 이게 부엌이에요. 예, 이 벽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그 부엌으로 떼는 그 열기를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작업 공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나무를 걷어내면 요 밑에가 아궁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위를 덮어서 두고 바로 그냥 이렇게 식사해서 위로 올라가면 그 부엌과 그 방의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예, 조선족도 이제 많이 이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이제 수많은 음식들이 이제 조선 음식이 이웃에 있는 뭐 연변 지역에 거주하는 뭐 한족뿐만 아니라 뭐 만주족이라든지 여러 민족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전달 통로가 바로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 식당이 어떤 그 조선족의 민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49년에 한 578개의 식당이 있다가 문화대혁명 때 급감했다가 다시 이제 1988년에 2,600개 어마어마한 그 있었고, 주로 이제 음식점이 냉면이라든지 뭐 게장국이라든지 뭐 찰떡, 불고기, 소고기 뭐 이렇게 매운탕, 신선로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우리도 이제 이 개고기 문화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이 조선족들도 이 게장국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게장국이 그 진림석에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장국을 문화유산으로 보호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그런 동물 단체의 또 반대도 부딪히는 좀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장국은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이 중국에서 이주한 조선족들도 특히 많이 이용하는 것이 성남시장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장에 가면 개고기도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비린 냄새를 막아주는 그 내기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팔아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수는 줄었지만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주족들은 그 신화 전설이 기원이 수달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데 이런 한족들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정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개고기 간판이 이렇게 좀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고기 편육 이런 것들이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이와 달리 연변 지역에서는 이렇게 게장국에 장을 넣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내기라는 그런 거에다가 뭐 파, 마늘 이렇게 양념장을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개고기라면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9년에 하여튼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이 등록되는 거 제가 한번 이렇게 조선족의 무형문화유산을 한번 쭉 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고수업도 문화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장국 문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냉면입니다. 이 연변 지역은 메밀로 많이 냉면을 만드는데 연변 냉면은 기본적으로 평양냉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강원도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 실제로 냉면집에 메밀국수집에는 가위를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 입으로 그냥 잘라지기 때문에 끈기가 없어서 그냥 95%에 잠깐 그냥 5% 정도의 뭐 고구마 전분 이런 거 섞어서 만드는데 요즘은 그냥 메밀냉면집 가도 가위를 줍니다. 진정한 그 메밀냉면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당마다 가면 냉면이라고 있고 이 한자로 치아오마이라고 쓴 게 메밀이라는 그런 고맥이라는 것이 냉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메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진달래 냉면 이런 데도 아주 유명한데 이 진달래 냉면 식당에서 만든 조리법이 역시 길림성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은 아까 게장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같으면 생각을 못 하는데 하여튼 식당에서 만든 음식들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변냉면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통상적으로 가면 사람들이 연변 냉면에다가 이런 뭐 탕수육 같은 거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태는 사실은 그 명태 간유를 가지고서 예전에 등잔불을 밝혔어요. 그래서 밝음을 밝혀주는 고기가 명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명태라고 한자를 그 조선왕조실록에 딱 치면 명나라 태조 때문에 그 겹쳐지는 시기에 명태라는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 무태어 이름이 없는데 큰 물고기 이런 건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고 그래서 뭐 한경도 지역 그쪽이 가장 많이 잡혀요. 명태는 겨울철에 잡는 추운 물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선족들이 즐겨 먹는 반찬이자 술안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술안주로 하다 보니까 맥주의 그 소비량이 이 조선족들의 소비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덕장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안 했는데 그 북한 지역과 이런 거 교류하면서 이 연변 지역에 이런 명태를 건조하는 이 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간성 지역에 명태가 좀 잡혔는데 아예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잡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온난화 때문에 아마 이게 겨울철에 잡는데 남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는 하여튼 중국에서도 명태 그러면 조선족을 상징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먹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연길에 이렇게 명태를 또 하는 그런 체인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뭐 두도 명태, 뭐 왁구 명태 이런 있고 뭐 체인점만 해도 한 51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명태집의 간판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별식으로 먹는 게 순대랑 떡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주로 많이 먹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돼지로 만든 그런 순대입니다. 그래서 생일 잔치 이런 거 먹고 있고 또 고추에 이렇게 넣어서 만든 고추 순대
또 가지에 넣으면 가지 순대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식으로 하여튼 순대가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이 떡판 같은 경우도 우리 과거에 썼던 그런 강원도 지역 이런 경상도 지역에 썼던 떡판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평 같은 경우는 연변에서는 쉰떡이라고 해요. 그게 발효시켜서 먹었기 때문에 쉬었다라는 표현을 그냥 직접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자가 또 많이 나니까 그거로 뭐 떡이라든지 국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감자로 만든 그 만두, 그거를 벤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벤세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말이랑 섞어서 감자 녹말 국수 이런 것도 먹고, 특히 이제 콩이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두부라든지 전, 국 이거로 상당히 많이 쓰고, 특히 일생의례라든지 뭐 이런 뭐 생일 잔치 이런 데도 꼭 그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두부 하기 위해서 콩을 이렇게 상을 좀 기울여서 좋은 콩이랑 나쁜 콩하고 이렇게 맷돌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부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술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뭐 민족의 서글픔을 그런 술로 달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고량주부터 맥주, 탁주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특히 남성들이 술을 많이 먹어서 이 중국의 한족들이 연변의 조선족들을 사이로 산길을 꺼립니다. 술만 먹으면 싸우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반대로 딸들은, 여성들은 며느리 결혼 상대자 1위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술과 함께 했고, 지금은 이렇게 고려촌 이런 그 고량주 이런 것들이 조선족들이 즐겨 먹는 술입니다. 예. 예, 시간이 어떻게 된 것 같아서 일생의례 음식 이런 것도 다 우리랑 좀 비슷하고요. 뭐 특히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혼례는 약간 제주도 이런 거 전통적으로 남아 있어서 신부집에서 잔치를 이렇게 또 벌리고 다시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또 크게 벌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같은 이웃들은 매일 와서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여기서 먹고 놉니다. 하여튼 근데 이때 음식은 그 한족 요리사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풍부하게 그 볶음 요리 이런 거를 위주로 많이 먹습니다. 예. 나머지 시간상 발표는 요 뭐 큰 내용은 저희랑 비슷하기 때문에 발표는 줄이고 그 PDF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의례 음식도 마찬가지로 뭐 오리 먹으면 어떠네 뭐 이런 것도 우리랑 비슷하고요. 근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록 제가 뭐 95년에서 2015년 사이에 조사를 다녔고 벌써 3, 4대가 지냈지만 그 이 문화들이 함경도 에서 간 문화들이 여전히 준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음식 문화도 수용하고 우리나라 음식도 막 수용을 해서 막 가면은 뭐 그 양꼬치 같은 경우는 뭐 신강 위구르족 영향을 받은 건데, 근데 또 우리 거 받아서 뭐 닭갈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판들이 보면 한국 그 손님들 맞고, 또 조선족들도 한국 간판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발표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